안녕하세요, 패티심입니다. 오늘은 배달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한번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요즘에 배달 안 하는 업장 없죠? 설마 이 영상 보고 계신 사장님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세요? 아직 사업 운영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배달은 무조건 해야 돼요. 배달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배달을 잘할 수 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평생 요식업을 해왔고 음식을 20년, 30년을 해왔는데 배달 잘 모르겠는 거죠.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해요. 자, 이전에 고전적인 그런 식당들은 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죠? 맛, 양, 가격. 보통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 음식점이 괜찮은 음식점인지 아닌지 가성비와 퀄리티를 평가받곤 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슐랭 스타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거기는 아주 맛있는 미식가들을 위한 고급 맛집을 위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플레이팅, 서빙, 인테리어 뭐 이런 것까지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미식가들을 위한 맛집인지 일반 음식점인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달 음식점은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 요거만 짚어가시면 됩니다. 배달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양이에요. 맛이요? 다소 떨어져도 됩니다. 가격은요? 다소 비싸도 돼요. 근데 양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다른 음식점에 갔다면 내가 어느 정도 먹다가 양이 맞지 않는다, 양이 부족하다, 재주문을 하면 돼요. 추가 주문이 가능하죠. 하지만 배달 음식점은 당연히 추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돈이나 배달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다가 다시 재주문을 했을 때 다시 오는 시간, 그게 너무 많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추가 주문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양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만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양이 적은 배달 음식은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당연히 많아야 돼요. 양이 많다면 그 뜻은 판매가가 엄청 높아지거나 아니면 원가가 싸야 되겠죠. 고로 저렴한 식재료로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그 마진율이 좋은 메뉴가 배달에 유리한 음식이다. 아시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 메뉴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예컨대 한우 같은 아주 고급 식재료의 고급 음식이라면 배달에는 맞지가 않아요. 요거 일단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 빠른 배송이에요. 간단하죠? 배달만 빠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보통 식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따뜻한 음식 다들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음식이 따뜻하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따뜻할 때 맛있어요. 하나 더 있죠. 보통 사람이 배고프니까 허기짐을 느끼니까 배달 주문을 시키는 거잖아요. 좀 배고프다가 시간 지나면 그 허기짐이 사라지잖아요. 아, 배달 주문 시켰는데 한참 있다가 배달 오면 그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 배고파, 주문해야지. 주문하고 10분, 15분 만에 왔어요. 배고플 때 오니까 더 맛있는 거죠. 빠른 배달은 배달 음식점을 평가하는 가장 최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른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빠른 배송을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사를 둔다? 뭐 이런 것도 맞는 거고요. 배달 대행 사장과 친분을 도모하면서 기사들과 친분을 만든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입지예요.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나 임대료 싼 데 들어가서 나 그냥 배달로 보내면 돼 라고 생각하셨죠.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통용되고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주로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하는 그쪽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빠른 배송으로 이어지겠죠. 배달 대행의 할증비도 붙지 않아서 배달비도 저렴할 거고요. 그러니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창업을 하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입지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유동과 단순히 임대료만을 감안할 게 아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주력 고객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이런 것쯤은 먼저 찾아보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배달 팁이에요. 배달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쵸? 근데 고객은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업장에서 부담해 왔는데 배달 대행비가 급격히 오름으로 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고객한테 일정 부분을 전가시키게 되는 거죠. 전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달 서비스는 고객이 누리는 거고 그 서비스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이 내는 게 당연하고 업장은 그거에 대해서 대신 보전해 주는 건데 말이죠. 어쨌든 고객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게 배달 팁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배달 팁을 업장에서 다 부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식 양도 많아야 되고 가격도 비싸면 안 돼요. 그런데 배달 팁도 안 받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비용을 줄여야겠죠. 인건비를 적게 들여서 적정한 임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고, 식자재 비용에서 내가 편하게 물건을 받아 쓰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내 메뉴의 가지수나 메뉴의 종류, 들어가는 레시피를 조정해서 식재료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식자재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비용을 절약해서 그걸 고객에게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낮은 배달팁, 무료 배송, 이렇게 말이죠. 이 3가지를 지킨다면 배달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맛이 중요하다고요? 맛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만 배달한다면 맛이 다소 떨어져도 돼요. 꼴등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닌 2등, 3등만 되더라도 배송만 빠르다면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들, 음식점을 평가하는 기준, 맛, 가격, 양. 우리는 항상 이 3가지에서 요즘은 가성비 하며 가격에 대한 것만 너무 신경을 썼어요. 근데 배달 음식은 지금까지 운영하시던 일반 음식점과는 조금 더 달라요. 고객 자체가 다르고 주문을 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 맛과 가격에 대해서 집착하시지 마시고요. 양, 배달 시간, 배달 팁,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